여러분들, 요새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해서 아주 그냥 어질어질하죠. SVB 즉 실리콘밸리 은행이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루 만에 은행의 주식이 60%가 넘게 떡락하는가 하면 단 이틀 만에 은행의 예금이 죄다 빠져나가면서 진짜 파산해버렸습니다. 무지성으로다가 채권에 투자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미연준의 노빠꾸 금리 인상에 도저히 버텨내질 못했습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아주 그냥 탭댄스 쳐가면서 금리 인상 조져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아주 뒤통수가 얼얼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뭔 일이 터졌길래 은행이 무슨 이틀 만에 이렇게 망가졌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에 대해서 아시려면요, 먼저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 하는 데인지부터 아셔야겠죠. 실리콘밸리 은행,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요, 이 은행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과 IT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은행입니다. 맞습니다. 초기 스타트업 회사들이 성장하려면 자금이 아주 많이 필요하기 마련이지요.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도 초반에는 벤처 투자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 일을 하는 거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새로운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는 파트너로서 신생 기업들을 위한 대출 오지게 해줬고요, 거꾸로는 기업들한테 예금을 받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수장이 누구시냐면요, 바로 그렉 베커 형님입니다. 그렉,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혁신적인 기업의 금융 파트너지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나름 대단한 게요, 1983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 약 40년 동안 영업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요게 또 스타트업들한테는 40년 전통의 원조 맛집이다, 요거예요.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성장을 겁나 해 나갑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거래하고 있는 벤처 기업의 수만 해도 약 2,500개의 회사가 된다고 하고요. 워낙 이 은행이 벤처 캐피탈에 특화되어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은행이라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어도 쑥쑥 커나갔습니다. 좀 치죠? 실리콘밸리 은행의 규모만 봐도요, 연준이 선정했던 미국 대형은행 순위에서 2022년 말을 기준으로 16위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불과 저번 주에요, 3월 10일 금요일 실리콘밸리 은행은 예금 인출 못 해주겠다, 쥐지를 때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미국 정부는요, 은행을 완전히 폐쇄시켰죠.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고 거래 정지를 얻어맞은 거예요. 요 정도 규모의 은행이 폐쇄된 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갑자기 파산을 해버린 거냐, 그 이유가 대체 뭐냐, 요게 또 중요하잖아요. 파산은 갑자기 이틀 만에 이뤄지긴 했지만요,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는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속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 규모 2018년까지만 해도 49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2020년엔 이 자산 규모가 1020억 달러로 진짜 2배 가까이 성장해내요. 지렸죠? 그리고 1년 뒤인 2021년도에는요,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제로 금리가 계속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진짜 개이득을 봤습니다. 2021년도 말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 규모는 은행 금고에 1892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제일 최근인 2022년 말에는 2090억 달러를 찍으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성장 진짜 오졌죠. 은행의 자산 규모가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약 2년이란 기간 동안 예금은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었을 거예요. 이 기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연준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였을 시기, 무제한 양적 완화, 유동성 폭발의 시기죠.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만에 자산 규모 약 4배에서 5배 올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주가도 진짜 아찔하게 올랐겠죠.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요, 주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배 이상 떡상했습니다. 요때까지는 문제가 전혀 1도 없는 은행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이 불어나서 막 2배씩 늘어났다 안 했냐구리. 예금이 늘었으면 당연히 은행 입장에선 개이득 아니냐구리. 그게 바로 수익이잖아. 왜 파산한 거야? 맞습니다, 형님들. 정확하게 보셨어요. 내가 좀 쌔바닥 놀리느라고 좀 늦게 말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이 늘어나면요, 당연히 분명히 은행 입장에선 그만큼 해먹을 게 많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은행 입장에서 고객들이 예치해놓은 예금을 어떻게든 주거라고 굴리고 투자를 하든
사든 대출을 해주든 해서 돈을 벌어와야 그걸로 이득을 봐야 돼요.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 입장에서야 말 그대로 예금이지만 은행 입장에선 이 예금은 언젠가는 다시 고객들한테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이게 아니지, 고스란히가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할 부채라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실리콘밸리 은행에 물이 들어옵니다. 예금이 물 들어오듯이 몰려 들어오는 와중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베커 형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요새 저금리 상황에 요래 예금이 많이 들어오면 우짜라는 겁니까? 나는 예금이 들어오긴 했으니 이걸 어떻게든 굴리긴 해야겠습니다. 보통 은행들은요 예대마진이라고 해서 예금이 들어온 돈을 그대로 돈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한테 더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줘서 그만큼의 이자 마진을 받아먹고 살아나갑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죠. 예대마진 뭐 달달하게 해 드시고 남는 돈으로는 투자해서 낭낭하게 수익 봐야 그게 수익이다 요거예요. 말로는 쉽죠. 그런데 문제는 예금이 늘어나는 건 한순간인데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좀 모자랐을 뿐입니다. 예금이 빠르게 급증하는 데 비해서 대출해줄 돈 많이 남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산이 49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를 찍고 뚫어내고 있는 와중에 같은 기간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 금액은요 230억 달러에서 660억 달러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한없이 모자라요. 대출을 해주고도 남은 돈들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쌓여만 갑니다. 금고엔 자꾸 돈이 겁나 쌓여만 가요. 대체 왜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방법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투자해가지고 돈을 불려 먹어야지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베커 형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거든요. 그게 대체 뭐냐? 여기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진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실리콘밸리는 투자할 곳을 찾았고 아주 안전한 투자처를 찾았을 뿐이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유는 아주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세계 1위 미국이란 나라의 채권 미 국채에 몰빵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뭐 그냥 고민하지 말고 무지성으로 미 국채나 조집시다. 미국이란 나라가 설마 망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만기 10년이나 30년짜리 미 국채 불매수 가자. 근데 여러분, 미 국채에다가 투자해가지고 파산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걸까 싶잖아요.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해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 회피하지 않은 거죠. 미국의 국채에는 낭만이 있습니다. 상남자 특 위험 방어 안함, 위험 회피 그딴 거 없죠. 솔직히 저라도 해지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기업이나 뭐 산업군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킹황 미국 천조국 채권에 투자한다는데 누가 해지 하겠습니까?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아무튼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만기가 10년에서 30년짜리 장기 채권을 무지성으로다가 풀매수해놨고요. 추가적으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진 주택자당 증권을 많이 사놨습니다. 이 두 가지 채권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바로 듀레이션 길고,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을 만기 날짜가 10년에서 30년으로 매우 길고 안전한 만큼 그 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미국 안 망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절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요런 채권 군침이 싹 돌잖아.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의 포트폴리오는요 미 국채와 증권의 잔액이 2020년에 27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2022년 말엔 이 규모가 예금 늘어난 것처럼 128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 실리콘밸리 은행은 예금을 오지게 받아서 은행 금고가 터질 만큼 빵빵했는데 스타트업들한테 다 대출해주고 그래도 예금이 많이 남아서 비교적 안전한 미 국채에 몰빵 투자, 채권 이자를 받는 수익 구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의 수익 구조, 말만 들으면 뭐 청산유수 그 자체죠. 행복회로가 막 오지게 돌아가긴 했을 겁니다. 물론 금리 인상을 처맞기 전까진 말이죠. 금리가 겁나 올랐습니다. 그냥 개 아니 미친듯이 올랐는데 또 올랐습니다. 2022년 1월 미국의 기준금리는 분명히 제로 금리였습니다. 0.25%였던 기준금리 1년이 조금 더 지난 현재는 몇 퍼센트입니까? 4.75%예요. 금리가 아주 그냥 찌찌가 웅장해질 만큼 올랐습니다. 미 국채에 오지게 투자하던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금리가 이렇게나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을 미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상남자는 뭐 해지를 안 하지 라고 했던 상남자 아주 그냥 뚝배기가 으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사놨던 킹황 미 국채, 요것에 뭔 일이 생기냐? 기본적으로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기존에 있었던 낮은 이율의 채권의 가치는 매우 낮아집니다.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거꾸로 움직여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제가 금리하고 채권에 관련해서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요거 꼭 보고 오시길 바래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아무튼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 국채에다가 그냥 무지성으로 몰빵해놨잖아요. 과도하게 장기 미국채하고 모기지 채권에 몰아서 풀매수했던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자신의 돈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 은행에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투자를 해놨습니다. 벌써부터 아찔해요. 무서워. 코로나가 잠잠해진 이후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한 달에 막 8%씩 9%씩 찍었고요. 기준금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이비 스텝, 울트라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아주 그냥 뭐 탭댄스를 오지게 쳐주면서 기준금리는 겁나 올랐습니다. 아마 실리콘밸리 은행 입장에서는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탭댄스는 마치 칼춤처럼 보였을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어떻게 손해를 봤냐? 2022년 말까지 실리콘밸리 은행이 투자한 채권들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56%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아무따 투자할 때는 나름 매력있는 이자율이긴 했죠.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만 봐도 4.75%예요. 1.56% 수익률 주는 채권, 솔직히 누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장기 채권에 해증 없이 몰빵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장기 채권 가격의 하락, 제일 뼈 아파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진짜 실리콘밸리 은행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최근 1년 동안의 채권의 가치, 머리가 지끈지끈했을 정도겠죠. 근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입장에서 파산하지 않을 길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팔면 손해지만 안 팔고 버티기만 하면 손해가 아닙니다. 자, 이빨 꽉 깨물고 존버 해봅니다. 존버는 꿈이나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서부터 문제거리만 생겨요. 그건 바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피해를 받았던 건 은행뿐만이 아니죠. 이 은행의 주요 고객이었던 스타트업들과 IT 기업들의 똥줄도 같이 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제는 금리가 올라서 우리 기업들의 주식 가격도 뭐 시원치가 않고 투자금도 뭐 이래저래 잘 안 들어옵니다 라고 해서 이런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는커녕 돈 필요할 때 가장 쉽게 구하는 돈, 내가 맡겨놓은 돈 찾는 거예요. 기업들은 실리콘밸리 은행에 가서 예금을 뽑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예금을 다 현금으로만 막 들고 있겠습니까? 딱 대기하고 있진 않단 말이에요. 은행은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고객 예치금을 준비는 해두고 있지만요, 그 지준율의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은 다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대출을 해줬거나 투자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고객들한테 돈을 뽑아달라는 요청을 무수하게 받으면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고객들이 돈 찾으러 와서 계속 돈을 돌려주다 보면 분명 은행 금고가 앵꼬가 나서 현금이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질 거다. 요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만약에 요게 안 되면 두 번째, 내가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주려면 어떻게든 현금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뭔 수로 현금을 만들어내지? 어쩔 수 없이 채권을 팔아서 그 돈을 돌려줘야겠네. 근데 내가 존버해야 되는데 10년 30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미 채권 가격은 나라까지 가고 지하실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이거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팔아요, 절대. 좀만 기다리면 올라올 것 같거든.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띠발이네. 내가 산 가격이 있는데 도저히 이딴 가격에는 처분할 수 없는 게 내 채권입니다. 이게 맞아? 라고는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이 장기 채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나게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요, 존버를 하겠다는 희망 없었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예금을 안 돌려줄 순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채권을 팔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거의 뭐 떨이 수준으로 채권을 팔았다고 보면 되고요. 이때 입었던 은행의 손실만 해도 파산 마려워요. 실리콘밸리 은행 210억 달러어치의 채권을 매각했고요. 그 와중에 채권 가격이 너무 낮아서 약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은행은 신뢰로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신용이 떨어지면 그냥 게임이 끝나요.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고객들한테 신뢰를 잃지 않고자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채권을 팔았습니다. 사실은 이거 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신뢰를 얻으려는 목적이었죠. 우리 예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정도 손실도 버틸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괜찮으니까 예금은 찾으러 오지 마세요 라는 의도였겠지만요, 투자자들은 눈 하나 껌뻑이지 않았습니다. 예금 찾으러 오지게 왔죠. 이거 은행 형씨, 닥치고 그냥 사인이나 해. 예금 해놓은 돈이나 인출해줘 빨리. 쌔바닥 놀리지 말고. 결국 투자자들은 낚이지 않았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손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채권을 팔다가 생긴 20억 달러의 손실.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요것부터 메꾸자는 생각에 패커 형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은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이를 메우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패커 형님이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아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띠용이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자금 부족분을 메꾼다고 22억 5천만 달러의 신규 주식을 조달할 거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수준인데,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신규 주식을 새로 조달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희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시장과 투자자들 당연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똥꼬쇼를 눈치챘습니다. 백커 형님의 이런 발표를 듣고 그 다음날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가가 어떻게 되냐, 주가는 가파르게 떨어져서 단 하루 만에 60% 이상의 주가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만큼 고객들의 인출 요청 끊이질 않았고요. 아주 그냥 백커 형님의 줄 받다가 마려워지는 부분이죠. 은행의 금고는 탈탈 털려서 더 이상 인출해줄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가 2016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며칠 사이에 얼마가 빠졌는지도 계산이 안 돼요. 점점 악순환으로 투자자들은 급하게 은행으로 돈 찾으러 갑니다. 아니, 이러다가 내가 넣어놓은 예금 못 찾는 거 아니야? 가자 당장 은행으로 라고 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 거의 끝으로 달려갑니다. 3월 9일 하루 동안만 출금을 신청했던 금액이 42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55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뜯겼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 규모 2천억인데 거의 5분의 1에 달하는 돈을 하루 만에 인출을 해줘야 됐던 셈이에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게요, 이 베커 형님이 거의 사정을 하듯이 출금 신청을 줄여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어림도 없지, 전혀 먹히질 않았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 오전 결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식 거래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3월 10일 금요일 오후 미국 정부는 이 은행을 압수하죠. 아니, 띠버리네. 영상 끝까지 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